자, 그러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웠던 사람들이 주류인 민주당에 왜 민주주의적인 토론이 없고 민주적인 당 운영이 되지 않는가? 그에 관한 현상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그리고 현재적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다음으로 돌리고 우선은 역사적인 차원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는 그 운동권 출신들이 과거에 민주주의적인 훈련 또는 민주적인 훈련을 받아왔다고 하는 운동권 생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나름 명문대라고 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그런 데 있죠. 거기에서 그 중에 하나인 데를 졸업했고 거기에서 나름 알려질 만큼 알려질 정도로 열성적인 운동권 생활을 했었고 그러면서 기소유예로 나왔습니다만 구속도 되어 보고 그리고 또 노동운동을 한답시고 정말 어설프게 현장 위장 취업도 해봤는데 사실 위장 취업이 아니었습니다. 제 신분 그대로 다 갖고 갔으니까 그렇게 생활도 해봤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거기에 계시던 분들께 피해는 끼친 거 아닌지라는 그런 후회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동운동을 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이 항상 제 평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운동권 생활을 하면서 사회과학 서적 1학년 때부터 전공과 상관없이 한국 경제의 모순 그리고 한국 역사, 정치, 현실 이런 부분에 관한 한길사에서 나온 책들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풍미했던 사회과학 출판사들에서 나온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을 읽고 토론하고 그런 세미나 과정을 거쳐서 의식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 후배들을 지도한답시고 같은 과정을 하고 이랬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저 자신도 사실상 대의에 운동의 대의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실천적으로도 참여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의 구체적인 전략이라든가 전술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정보의 격차라든가 지도부를 이루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하부 조직원들의 정보 격차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었죠. 그리고 그걸 수용하면서 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은 제대로 상달되고 그래서 다시 그에 맞는 문제 제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듣고 이런 경험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이라는 형식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토론이 아닌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토론,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경험이 사실 적지 않는 것 같고 빨리빨리 의식화 시켜가지고서는 빨리 데모 대열에 시위 대열에 끼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투사로 키워내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또한 이 조직이 항상 정보기관의 감시망에 있고 그러면서 또 쫓기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조직 활동에 가까운 생활을 대학 시절부터 하는 과정이니까 모든 것을 다 까놓고 이야기하자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조직상의 그리고 전략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런 것은 심각한 토론이 가능하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 제기를 나름대로 해봤던 경험도 있는데 그에 대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대로 된 답변이 내려온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토론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도 별로 없고 그 지도부와 하부 조직을 연결하는 그런 친구들은 지도부에서 내려온 그런 약간의 정보 이런 거에 따른 정세 분석을 전해주면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졌다. 뭐 알겠지? 이걸로 끝나는 그런 식의 조직 활동 아래로 내려가는 것만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지도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잘못된 전략을 세우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런 경험이 있느냐? 저는 그다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만 80년대 중반에 84년도 이때쯤에서부터 85년도까지 몰아닥친 주체사상의 그런 광풍이 있었죠. 그 전에는 레닌주의를 표방하면서는 레닌의 원전을 읽고 그나마 그것도 정말 제대로 번역되지도 않은 조잡한 그런 원서들을 등사판이 아니라 마스터 인쇄로 해가지고서는 타이핑 된 것을 그런 마스터 인쇄로 또는 복사로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몰래 돌려보면서 그 레닌의 조직론 무엇을 할 것인가 시토젤라찌라고 하는 러시아어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는 레닌 조직론 그리고 당응 원리 이것을 우리도 언젠가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거나 그런 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직을 키우면은 나중에는 전국을 단일하게 지도하는 그런 지하당이 만들어져 가지고서는 그걸 믿고 혁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희망을 갖고 나름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강철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팜플렛이 지금은 누군지 밝혀졌습니다만 서울대 82학번 철학과였죠. 김영환이라는 친구가 쓴 그런 강철 서신이라는 팜플렛 몇 개가 도니까는 전 캠퍼스가 이거다. 주체사상이다. 하면서는 전부 다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그래 내 품성을 반성해야 돼. 이러면서는 주체사상을 받아들이고 김일성주의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어이없어 가지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그에 대한 토론조차도 없이 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라고 끝까지 저항을 하고 저는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NL과 PD라고 했을 때 저는 그 PD 쪽을 선택해서 노동운동 쪽으로 나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학생운동을 제가 본격적으로 거기에 구속될 때까지 할 때까지는 주체사상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기소유예로 한 달 만에 나오고 나서 그때 이제는 현장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입장으로 갈 것인가 하는 데서 이제는 주사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PD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죠. 뭐 민주적인 토론 자체가 없었던 것이 그렇게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면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 이후에 노동운동 현장에서도 해고라고는 하지만 발각돼서 해고된 상태에서 활동하던 그때는 나름대로 밤샘 토론도 하고 그런 조직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민주적인 토론이고, 그리고 토론 자체 형식은 민주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토론의 결과가 수용되거나 이런 과정이 과연 민주적이고 그런 것이었던가. 모든 정보 격차를 해소한 상태에서, 정보라는 것이 그 보안에 관련된 그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가 속했던 조직은 어느 정도 됐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때 잠깐의 경험에 있어서는. 하지만 학생운동의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는 그렇게 주체사상으로 넘어가던 과정에서 보다시피 전혀 민주적인 토론이 없는 그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의식화 교육만 있었던 그런 것이었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제가 아주 정말 조직에서 원하는 그런 인간상이 아니었기는 했습니다. 그런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해소되지 않으면은 술집에서 깽판 치는 식으로 그런 폭주하고 이런 행동도 하고, 그 다음에 지하 조직 활동에 가깝게 하니까는 자기를 철저하게 숨기고 살아야 되는데 막 돌출 행동을 그렇게 하고,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으니까 있는 걸 담아두지를 못하고 직설적으로 팍팍 뿜어대고, 이런 유형이었으니까는 학생운동권 내에서도 저 자식 저거 뭐야 이상한 새끼 이런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타당한 문제 제기일 경우에 그것이 수용되는 그런 문화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했던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는 민주당에서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차기 주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차기 주자일 것인가? 이런 걸 보면서 거기에 줄서기나 하고, 그리고 과거에 주체사상이 수용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뭔가 금기에 가까운 그런 사상이라든가 그런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금기에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비겁한 거다 라는 식의 이런 태도.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좌익 소아병이라고 레닌이 경계했던 그런 식의 소아병적인 행태로 오히려 더 극렬화 과격화가 되어가고, 이것은 운동 자체에서도 좋은 것이 아님에도 그렇게 가던 경향이 있었죠. 그것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누군가 뭔가 사이다 발언만 하고 이런 사람이면서 어떤 과격한 것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역시 와 하면서는 수용되는 그런 식의 문화, 그 사람에 제대로 검토하고 일반 당원들로부터 시작해서 고위 당 간부들 이런 사람들까지 제대로 검토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과격한 새로운 주장이 나오면은 과격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그런 세력이 있으면은 그 세력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식의, 또는 추종해야 된다는 식의 태도, 이런 것이 지금 민주당 내의 특정 집단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차후로 자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그런 운동권 문화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자들하고 맞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민주주의적인 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당 문화라는 거죠. 그러니 일반 당원들이 어떤
당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지들 자체가 과거에 똑바로 문제 제기를 해본 훈련도 없고 그런 문제 제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훈련 과정 자체도 없는 그런 인간들이 그렇다면은 뭔가 조직론에 맞추어서 그런 시스템이라는 것의 힘을 믿고 시스템은 우리가 정했으면은 적어도 그거를 원칙적으로 따르자라고 하는 이런 태도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에?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화된 그런 태도와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권위에 복종하는 이런 것만 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서는 그 위라는 당 지도부, 당 대표라는 인간들이 흐리멍텅한 아주 그냥 그 골이 빈 그런 인간들이 권위만 내세워서 하지 말라니까! 그만하라니까! 이러면은 끽소리 못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르게 되는 그런 당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오늘날 현재 민주당 민주가 없는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가. 이거 어제 중국 공산당과 비유를 했습니다만 중국 공산당 뿐만이 아니라 뭐 조선노동당 그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까지 있는 거기에서 전체가 모여가지고는 당대회를 하죠. 과거 그 레닌이 사회민주당을 하던 그런 시절에는 당대회 하면서는 막 각 정파에서 이렇게 격렬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가지고서는 사상투쟁으로서 뭐 여러 가지 팜플렛, 지하 문서들 이런 걸로 해서 사상투쟁도 하고 그 다음에 당대에서 격렬한 토론도 하고 이랬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나 지금의 당은 어떻습니까? 당대회 뭐 이런 거 하면은 딱 이렇게 뭐 수첩 들고서는 하면은 전부 다 일색화 돼가지고서는 박수 이걸로 끝나는 그런 당대회 아닙니까? 그럼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 독재지만 사회 민주주의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 계급 독재라는 거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해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다음에 소련은 어떻게 됐었지? 소비에트스키 USSR Union of Socialist Soviet Russia. 러시아 아닌데.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뭐 이런 것일 텐데 소셜리스트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다 인민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민주주의 계급 독재지만 같은 계급 내 프롤레타리아 계급 내에서는 민주주의가 관철되는 프롤레타리아적 민주주의지만 민주주의가 관철되는 이런 당이라고 표방을 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어떠한 민주주의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공식 당사 소련의 공식 당사들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혁명사라는 것이 공식적 당사들 당의 역사 말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많이 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느낀 것이 뭐냐.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죠. 옳았기 때문에 이겼다고. 라고 그때 공부할 당시에는 결론 내리고 옳은 전략으로 해서 이렇게 승리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당시에 꿈꿨던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희망과 비전을 갖자라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옳았기 때문에 이겼다가 아니라 이겼기 때문에 옳게 된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거는 과거에 같이 운동했던 그런 동지들을 모독하고, 제가 이렇게 어떤 사상적 전향을 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사회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사회주의라는 그런 이상의 그런 가치와 순수성은 여전히 높이 평가를 하고,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모순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막스 레닌주의에 기초한 그런 사회주의적 혁명, 이러한 것이 과연 자본주의 극복 대안이냐라고 생각할 때는 그에 대해서는 이제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본주의가 레닌이 자본주의 약한 고리에 처해 있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 고리로부터 이탈하는 혁명을 저절로 혁명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게 레닌주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연 그러한 것인가? 그렇게 지금 자본주의 약한 고리 어디가 떨어져 나가면서는 이렇게 세계 자본주의와 고립돼 가지고서는 존재하는 거, 이런 것이, 그리고 정치체제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행하고 또는 노동 독재를 행하고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역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심판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수정주의, 경제주의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레닌주의에 의해서 잘못된 그런 사상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런 것들, 재단당한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진지하게 다시 검토를 하면서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고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관해서 바닥부터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 운동에 관한 저희 생각입니다. 자, 이야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러한 민주당에 민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됨으로 해가지고서는 지금 민주당에 문제 제기를 하는 평당원이라든가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이들은 오히려 그런 강압적이고 또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조직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완전히 비민주적인 그런 운동권의 경험이 없는 그러한 시민들이 진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집단 지성의 힘으로써 모든 것을 다 토론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 제기를 하는 SNS 그리고 온라인에 존재하는 그런 시민 집단들이 있죠. 근데 그런 집단들의 문제 제기들 어떻게 대합니까? 당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할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억누르기만 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계급 정당이고 사회주의 정당입니까? 민주주의를 한다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당의 민주주의 문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내 민주부터 세워야 그것이 명실상부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민주당에는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져 가는가, 무너져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이어서 계속 다음에도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부탁드립니다.